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문화 공공외교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의 문화 공공외교 현황과 사례를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봄으로써 이런 것들을 문화 공공외교에서는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 주간 행사라든지 또는 K-팝 관련된 내용들, 한국어라든지 한식, 또는 예술 공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한국의 문화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 주간 행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리아 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주 동안 또는 한 주가 더하기도 합니다만은 다양한 한국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도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봐도요, 다양한 형태의 한국의 주간 행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농악과 같은 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 태권도가 포함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우리가 행사로서 K-팝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이 K-팝 월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는 외교부가 기본적으로 주최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또 KBS와 함께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페스티벌에 나가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 선발된 사람들은 한국으로 초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팀들과 같이 사실상 경연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음악에 대한 확산을 노리는 것이 하나의 K-팝 월드 페스티벌의 문화 공공외교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관련 퀴즈대회 역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 공공외교랑도 연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퀴즈들, 너무 어려운 역사랑 문화랑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이 좀 더 강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도 일반인부터 학생들, 어린이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역시 한국에 초대해서 초청을 해서 결승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굉장한 수준의 한국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과정 자체가 한국을 이해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외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우리가 필리핀의 사례를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이탈리아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말하기 대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국어로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숙달,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어에 대한 문화 공공외교로서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대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은 단순하게 한국에서의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 토플이라든지 토익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프랑스어도 시험이 있고 일본어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한국어의 능력과 같이 마찬가지로 외국어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곧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상을 알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문화 공공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 쓰기 같은 경우도 예쁜 글자체를 한다든지 또는 글짓기 또는 어떤 작품을 읽고서 독후감을 쓰는 것 이런 내용들도 모두 한국어가 매개가 돼서 문화 공공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가와의 대화 같은 것도 중요한 작품을 쓴 작가들을 초청해서 그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친코라는 소설이 재미동포 소설가가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하는 이주 역사와 순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곧 청중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식요리 경연대회는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문화공공외교의 한 방법입니다. 특히 자기 나라의 요리와 한식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한식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융합적인 경연대회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식이라는 것도 계속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옛날 100여 년 전에 먹던 음식과 한국 전쟁 후에 먹던 음식 또는 70년대 이후에 먹던 음식, 최근의 음식들은 다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요리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이런 한식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음식과 한국 음식이 서로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음식을 교육시키는 쿠킹스쿨 같은 경우도 매우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문화공공외교의 한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식에 대해서 한식 셰프들 또는 외국계이지만은 한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다양한 강의를 한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들도 문화공공외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이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한국 음식을 시식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또는 지방자치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에서 열린 한국 주간 행사에는 한국의 한 지방이 모두 가서 그 지방 특유의 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그 지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시키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홍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문화외교이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문화공공외교의 한 형식입니다. K-팝 같은 것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공연들, 한국 춤이 되겠죠. 또는 발레와 같이 서양 것이지만 한국의 발레단이 가서 공연함으로써 그것을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 또는 그 내용 자체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심청전처럼 한국식 내용을 각색해서 무용으로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드는 내용들 또는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예술 공연들을 통해서 퓨전화하고 있는 한국의 예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성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감성에 기대는 그러한 것이 예술 공연의 특색이다 하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시회 역시 그렇습니다. 전시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회화라든지 공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한국의 종이, 한지 같은 경우에 대한 것도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 예술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 관련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포함해서요, 또는 기생충이라든지 다양한 영화들이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국 영화 주간을 만든다든지 혹은 한국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금 문화공동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열린 파리에서의 연등의 행사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에서 이 불교의 연등회를 가져다가 프랑스에서 한번 시연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찰 음식을 프랑스의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또 시식하게 하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특히 태권도에 있어서의 공공외교 역할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태권도 사범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많이 도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태권도에 있어서의 품새, 그리고 격파 공연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절도 있는 품새의 동작과 그리고 다이나믹한 격파 공연을 통해서 태권도가 가진 내용을 알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알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에서 한국어로서 서비스 되게 하는 그러한 공공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외에 박물관을 갔을 때 한국어로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박물관의 한국관 같은 경우에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게 한다든지 기증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외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공외교가 한국에서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소통에 의해서 공동으로 만드는 그러한 공공외교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 공공외교가 좀 더 발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특정한 나라에 맞는 그러한 공공외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공공외교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 탱탱이라고 틴틴이라고 한국에서 알려져 있죠. 그 만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같이 한국 만화와 연결되는 것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의 문화 공공외교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을 포함하고 이제 민간 주도 그리고 거주국이라고 할까요? 공공외교의 대상 국가의 다양한 기관들도 같이 협업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만의 공공외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공공외교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